안녕하세요. 여기는 MBC 상암동 MBC 지하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MBC 뉴스 외전 야간 2시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차장에서 잠깐 쉬다가 좀 전에 제가 대본 받은 거에 따르면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청주에서 체포되기 전에 했던 말 때문에 기사가 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풀어드리려고 한번 짤방 하나 찍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조명이 좀 밝죠. 프레시 조명으로 하는데 지하 주차장이라서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아무래도 고유정이 자기가 자기 전 남편을 죽였다는 건 인식하고 있고,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본인이 어차피 그 실종된 사람이 전 남편이고, 실종되면은 전 남편의 가족들이 찾을 거고, 마지막 만난 사람이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수사를 받을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주도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신 자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아주 일부라도 찾기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 경찰의 수사에 미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실종 상태에서 본인이 가짜로 보낸 문자를 경찰이 속아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를 탈출하게 되고, 제주도에서 나가서 이제 훼손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이 본인의 머릿속에 일종의 경로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주에 와서 본인의 차에 있던 범행 도구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건데, 물론 이제 이 경찰로부터 나와서 이 기자로부터 연결된 이 워딩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담담했다라는 것 자체, 그 체포될 걸 알고 있었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 그럼 이 체포될 걸 아니면 조사받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범행을 쭉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증거보전 시청, 허벅지에 대한 증거보전 시청도 다 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지능적인 형태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 어떤 범죄심리학자, 유명한 범죄심리학자는 검찰 단계에 넘어가서는 심경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현 남편을 만났을 때, 현 남편이 배신한 걸 느꼈을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아들을 조사해봐야지 자기의 본 아들 심경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지금 하나 맞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그 양반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심리학이 무슨 점쟁이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저도 같이 방송을 몇 번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고유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 몇 마디 하는 정도. 그 사람이,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금 말해서 맞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경계선 인격장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경계선 인격장애예요? 사이코패스에 더 가깝죠. 그리고 지금 상태로 보세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 투입되고 진술서가 투입돼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처음에 청주에서 체포당할 때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을 수사관이 듣고 프로파일러가 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수사면담, 인지면담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10이라고 쳤을 때, 위험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6 이하한테 하는 이 신문 방법과
7 이상한테 피싱 방법은 전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건 엉뚱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허부적거리고 초기 그 면담이 실패하면 그 다음은 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고유정이 뭐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체가 조금도 찾아지지 않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변호사로부터 다 듣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결국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우발적 범행이 선고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수사의 실패, 면담의 실패,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전문가들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판단들, 그리고 이 언론의 엉망인 상태의 취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결국은 이런 이 엉망인 상태의 사실 뭐 하나 건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다가 사실 이 제주도 펜션에서의 뭐 현장 보존을 뭐 안 했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또는 뭐 현장 검증이 안 했느니 마느니 사실 그 부분은 글쎄요. 현장 보존은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보존을 왜 못했느냐. 근데 실제로 이 초기 수사에서 애초에 행적을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상태에서 고유정이 어느 정도까지 다 치웠죠. 첫 번째 현장을 락스 같은 건 깨끗이 치웠죠. 그 다음에 집주인 어느 정도까지 보고 확인을 했죠. 근데 거기가 범행 현장인 걸 알는 상태에서 루미노로 반응을 하니까 어느 정도 퍼져 있었죠. 그걸 실제로 1차 감식을 했다고 하면은 물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상태인 건지를 정확히 판단했으면은 고유정이 어떤 범인이고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을 판단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방에 대한 범행 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그 주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 초기 판단을 못했다는 거죠. 그거는 경찰의 이 제주 경찰의 실수라고 보는 건 그건 사실은 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제주 경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고유정에서 싹 치워졌고 또 2차적으로 그 펜션 주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청소가 됐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까지의 2차, 3차 감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혈이 낭자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경찰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수는 실수대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비판할 건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판 자체가 막 엉망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결국은 고유정의 그 말 생각보다 일찍 찾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도 이 사건 자체는 초기부터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가 그리고 범인의 심리적 상태, 심리 분석이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면담이 진행됐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 프로파들의 역량 부족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보고 결국은 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걸 못 찾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재판에서 계속 이제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재판 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이 보니까 뭐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좀 깊이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좀 짧긴 짧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프로파일링은 좀 깊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이를 한 15분 정도라고 하면 좀 긴데 한 9분 안쪽 10분으로는 조금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도 청주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